안녕하세요. 저는 귀, 코, 목 5군데 2권의 책을 쓴 오공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책으로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유하겠지만, 먼저 제가 요즘에 많은 환자들을 만나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 요즘에 많이 만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석증, 전정신경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증은 진단이 되게 되면 이석 정복술이라 그래서 이석을 제자리를 넣는 치료가 있고요. 전정신경염의 핵심은, 우리가 전정신경염을 진단을 잘 한 다음에 되게 심할 때는 약물을, 구토라든지 메스꺼움이 심할 때는 약물을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했듯이 전정재활 훈련입니다. 전정재활 훈련이란 말은 다음 일상에 빨리 복귀하고 잘 걸을 수 있게 운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 훈련은 지난번에 전정신경염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병이 보통은 이석증이 가장 많고, 두 번째 말초 질환 중에는 전정신경염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어지러움을 따져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이석증이 맞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원인입니다. 심리적인 원인이라 그러면 어떤 정신질환, 혹시나 우울증, 아니면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바로 떠올리는데요. 물론 그런 것들도 어지럼증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위에 보는 많은 환자들이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장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저는 많은 논문이라든지 많은 훌륭하신 분들의 저널이라든지 많은 것을 찾아봤습니다. 외국에도 마찬가지로 수만 명을 연구한 케이스에서도 심리적인 원인이 보통 센터마다 다르지만 두 번째 원인입니다. 문제는 이 심리적인 원인을 봐주는 곳이 별로가 없죠. 사실 예전에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배우거나 제가 레지던트 때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면 신경정신과를 가보세요,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너무 안타까웠죠, 저도. 그리고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중에 갑자기 어지럽고 머리가 좀 아프다든지 두통과 관련된 편두통성 어지럼증도 많습니다. 이것도 심리적인 원인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유전적인 문제도 있고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유발인제가 있지만 사실 이 문제도 특별히 심리적인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단은 빼놓고 편두통성 어지럼증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어지럼증을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항상 정신적인 문제는 기질적인 문제, 우리가 전정기능이라든지 머리 쪽 문제, 이쪽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가 생긴 분들은 제가 좀 봤는데 이런 분들입니다. 이석증을 너무 심하게 앓았거나, 예를 들면 이석증을 너무 심하게 앓으면 우리가 이렇게 탁 움직일 때 너무 심하게 돌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갑자기 원시시대 때 사자나 호랑이를 만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이 동공이 크게 지고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코르티졸 같은 에너지를 높이는, 나와서 혈당을 높이겠죠. 당연히 높이고 소변은 마렵지 않겠죠. 싸워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식은땀이 나게 됩니다. 물론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미리 태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식은땀이 쫙 납니다. 그래서 이석증을 심하게 하는 분들은 이렇기 때문에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응급실을 가면 시스템이 잘 돼 있는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응급실에 가면 큰 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이석증 사인이 확실해도 사실은 전문적인 선생님도 없을 뿐더러 바로 CT라든지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수액을 좀 맞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을 갔다 왔는데 이상 없다 그랬는데 다음날이랑 또 어지러운 거죠. 너무 심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비인후과로 오면 좋겠지만 혹시나 또 이 다른 병인 줄 알고 신경외과 또는 다른 과 갔다가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체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체했다는 건 위험인데 체했다고 생각하면서 내과에 가서 위장만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위장을 치료를 아무리 해도 안 낫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해서 이비인후과를 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 한 달 지난 사람도 있습니다. 검사를 하니까 이석증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이석을 넣고 치료가 다 됐는데 그래도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심리적 어지럼증이 생긴 겁니다. 전정신경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심하게 왔는데 오히려 약을 최소한으로 먹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치료를 잘못 받아서 계속 잠만 잡니다. 아니면 누워있거나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훨씬 안 되죠. 그러니까 어지러움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나한테 큰 병이 생긴 거 아닐까? 이게 몸이 너무 안 좋네. 이거 어떻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어지러우니까 난 이게 큰일 났네. 움직이면 안 되겠네. 이러면서 병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편두통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라든지 유발인자, 예를 들면 시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극을 받는다든지 호르몬 변화가 생기게 되면 혈관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수축이 되거나 확장이 되면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이 잦고 편두통성 어지럼증 일상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지럼증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오랫동안 진단을 못하고 치료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대부분 분들이 정말로 공황장애 이런 분들보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치료를 잘 못 받아서 어지럼증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너무 심하게 와서 이런 어지럼증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어지럼증은 쉽게 말하면 어지럼증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비인후과에 나중에 제가 보청기를 개발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보청기와 이명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명과 비슷합니다. 이명은 귀 안에서 세포가 떨리는 소리인데, 우리가 귀에 밖에서 안 들어오지만 떨리는 소리인데, 자신이 이 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이명을 없애려고 하다 보면 민감도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명 인식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봐야 될 건 망상활성 체계입니다. 망상활성 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다리에서 오는 감각, 아니면 냄새, 후각, 오감 같은 걸 느끼고 우리의 생각들을, 많은 잡생각이나 생각들을 걸러서 이제 이성적인 대뇌로 보낼 때 5% 정도만 보냅니다. 95%는 이런 망상활성 체계 또는 의식하에서 아예 걸러주게 됩니다. 그물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유명한 테슬라 차량이 지나간다. 이상하게 테슬라가 너무 많아 보여요. 제 관심이 가니까. 사실 저는 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걷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건 책이기 때문에 좋은 표지라든지 좋은 책이 있으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책이 있네? 이런 식으로. 근데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어지럽다 보니까 이 어지럼증에 대한 감각을 계속 대뇌로 보내게 됩니다. 어지럼증에 대한 이런 감각이 중요한 생각처럼 느껴져서 마치 그렇게 어지럽지도 않은데 조금만 움직이다 조금만 불균형 같은 게 있으면 어지럽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이 망상 활성 체계에서 5%만 가야 되는데 그 안에 스트레스 불안도 있죠. 내가 또 어지럼증이 생기면 어떡할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 또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이런 생각들이 고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중에 첫 번째, 심리적 원인 첫 번째, 자신이 심리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기질적으로 전정 기능이나 머리 쪽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머리 쪽 문제가 걱정된다면 뇌파를 한다든지 사진을 이미지 스타디를 해서 알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의료보험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너무 심하다면 신경과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적인 문제가 없는 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자기의 심리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필요에 따라서 신경안정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세로토닌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기분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물 중에는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이 약을 복용하면 돼요. 주로 우울증 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로토닌을 우리 재흡수가 안 되게 해서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SSRI를 먹을 정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걷기라는 책에서 제가 소개했듯이 아침에 햇빛을, 조도가 높은 햇빛을 쐬고 리드미컬한 운동을 하고 아침밥에서 원료가 되는 단백질을 먹어서 트립토판을 공급해주면 세로토닌이 형성이 됩니다. 세로토닌이 형성되면 기분적으로 훨씬 좋아지고 세로토닌이 12시간이 지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면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아침에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로토닌을 자연적으로 이제 공급하면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약을 먹기 싫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근데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생체 리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보통 저녁만 되면 제일 컨디션이 좋은 거죠. 그래서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햇빛을 쬐고 저녁에 최대한 휴대폰이라든지 블루라이트, 휴대폰, 텔레비전 같이 인공 조명을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 자극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있죠. 사자를 만날 것 같고 어지러울 것 같고 너무 불안하면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옵니다. 부교감 신경이라는 것은 편할 때 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명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명상을 또 권유를 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이완 반응이라 그러죠. 근데 명상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명상이라는 것은 들이킬 때 배를 내쉬면서 자기 호흡을 느끼고 나을 때 느끼고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느끼는 거죠, 명상이라는 건. 그러다 보면 간조적 입장에서 자기 깊은 내면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못하는 분들은 제가 뭘 강조합니까? 걷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걸으라 그러면 한두 시간 무조건 기계적으로 빨리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필요합니다. 어지럼증 있는 분들의 제일 강조하는 것은 천천히 걷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발로서 지면을 느끼고요. 그러면 모래에서 걷는 것도 좋겠죠. 땅을 걷는 것도 좋고 맨발로도 걷는 것도 좋고. 저는 해운대 백사장에 맨발로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걷고 자기 발의 감각을 느끼고, 그리고 오감을 느껴야죠. 자신이 어지럼증이나 불안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감각을 느껴야 됩니다. 코로 숨을 쉬어서 자기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 걸 느껴야 되고, 따뜻한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도 느끼고, 그리고 상큼한 공기도 느끼고, 이런 식으로 오감을 느끼는 거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본 적 몇 번 있나요? 하늘도 한번 보고 해돋이도 보고. 이러한 감각을 계속 느끼다 보면 천천히 걷고 하다 보면 걷기 자체가 균형 감각도 길러줍니다. 우리 저혈압이라든지
기립성 저혈압, 이런 분들도 근육을 길러주기 때문에 항상 손발이 찬 분도 근육이 길러져야 됩니다. 따뜻하지 않고 찬 이유가 특히 여성분들이 운동을 안 하고 근육을 안 기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나와야 몸이 따뜻하죠, 당연히. 차운 거는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제가 걷기가 명상이랑 비슷하고 말씀드렸듯이 걷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부교감 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세로토닌을 얻기 때문에 나중에 멜라토닌으로 바뀌고, 그리고 걷다 보면 아침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은 너무 누워서 어지럼증에 대한 걱정, 너무 불안과 걱정이 많기 때문에 바깥을 가면서 우리 자연을 느끼고 다른 것들, 사물들을 느껴야 됩니다. 같은 입장에서 다른 분들은 똑같은 병이지만 어떤 이석증 있는 분은 이거 진단이랑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어지러움 선생님한테 오면 되죠, 이런 식으로 대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외국 가거나 여행 가면 어떡하나, 앉아서 자는 수밖에 없겠네요,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또 생기면 어떡하죠? 사람의 관점은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우리 손바닥 앞뒤처럼 잠깐만 다른 면을 보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도 이석증은 난치병이 아니고 치료가 돼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어지럼증이 큰 병은 아니고 말초성이라서 내가 많이 걷고 하면 좋아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를 어지럼증에 대한 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이 얼마나 많나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서 꼭 지방이나 설탕이 안 들었지만 야채를 먹어서 꼭꼭 씹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걷는 게 너무 어렵지만 마스크를 잘 쓰고 밖에 나가는 게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밖에서 햇빛을 쐬면 비타민 D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이 좋아지고요, 코로나를 이겨낼 수도 있죠. 손 잘 씻고 마스크 쓰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항상 부족한 경우 많은데, 아까 말했듯이만 걷고, 아침에 주로 걸어야죠. 밤에 걸으면 안 좋습니다. 아침에 걸어서 수면을 잘 취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심리적 어지럼증은 치료 자체가 아직 확립되지가 않았고, 심리적인 어지럼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많은 환자를 보다가 제 나름 관점은 환자분들에게 정확하게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최대한 상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어지러운 게 없는 게 전혀 아닙니다. 꾀병도 아니고 정말로 자신은 심하게 느낍니다. 이 심하게 느끼는 고리를 깨줘야 됩니다. 이 어지러움에 대한 느낌을 다른 것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어지러운 분이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걷기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95%의 생각은 일어나지 않거나 과거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는 걱정,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어지럼증이 또 일어나면 어떨까?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면 어떨까? 일어난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원인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지럼증이 있을 때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 치료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걸 놔두다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석증 자가치료도 별로 추천 안 합니다. 잘못하다가 심리적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심리적 어지럼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는데, 대나무가 꺾이면 부러지지 않듯이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서도 강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심리적인 어지럼증은 이 어지럼증에 대해 인식을 하고 오직 자신만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너무 어렵다면 저한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신경정신과 상담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신경정신과라 그래서 꼭 정신질환이 있는 분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약물보다는 상담 치료를 하고 필요한 가급적 작은 약을 드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심리적인 어지러운 분들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저도 많은 노력을 할 거고, 주위에 많은 분들도 심리적으로 어지럽거나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지러운 분들은 항상 지지해 주시고 그분들과 많은 시간을 공유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좋은 경험, 어지럼증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같이 손을 잡고 걷는다든지 아니면 같이 좋은 경험을 한다든지 이러한 시간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공 작가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누르시고 제 채널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